시작합시다. 자, 봐봐요. 동경이 일치할 때 라는 개념이 뭔가 볼게요. 자, 동경이 일치한단 말은 OX라는 게 있는데, 자, 큰 거를 알파라고 할게요. 내가 이만큼이 알파라 생각하면 베타도 동경이 일치한다면 똑같은데, 크다는 거는 한 바퀴를 더 돈 것도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 각을 두 개를 생각해봐. 두 개를 빼거나 더해서 0이 되거나 특수한 각이 되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봐봐. 동경 일치한다는 건 똑같이 30도, 30도가 있으니까 두 개 빼면 뭐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근데 우리는 방금 전에 힌트가 있었어. 몇 바퀴 돈지를 알아 몰라. 그 모른다는 뜻이 360도일지 720도일지 1080도일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게 일반각으로 써야 돼요. 미안합니다. 혀가 짧아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을 적어서 여기 우리가 일반각으로 문제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면 두 개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다 라고, 이거는 무조건 따라 붙고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뺐을 때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나와 있어? 이번에 같은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돼 있죠? 아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향이 반대일 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쌤이 자, 큰 거를 알파라 했으니까 이만큼을 내가 알파라 생각하면 이 작은 거를 베타로 바꾸는 거야. 상황이 알아야 돼. 다시 방향이 반대일 때,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됐나? 그러면 작은 거를 항상 표시를 해봐. 막꼭지각을 혹은 억각이나 같은 각을 표시해봐. 지금 베타랑 같은 데가 그럼 어디 표시하겠니? 그럼 여기를 베타라고 표시할 수 있어 없어? 그냥 이거지 해야 되나? 큰 거 작은 거를 우리가 그림 그려서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부터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봐봐. 쌤이 이 베타에서 이 쫓겨난 거 이게 없어지면 이만큼이 평각 180도라고 할 수 있겠니 없겠니? 특수각이 나오겠지. 180도, 90도, 210도 이걸 특수각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몇 도가 돼야 된다? 180도가 된다는 게 방향이 반대일 때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적을 때 항상 뭐 적어야 된다 했지? 일반각 360도 곱하기 n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있는 거를 문제 중에서 한번 보고 갈게요. 609번? 609번입니다. 원점의 대칭이랑 똑같은 얘기네요. 609번 봐줘요. 세타라는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야 대칭이라는 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 그냥 X축, Y축이 있을 거야. 됐나? 그러면 원점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가 이쪽에 있어, 하나가 이쪽에 있는 거야. 항상 X축 처음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동거랑 이만큼 동게 있는 거야. 항상 여기서부터 반식의 방향 동게 있는 거야. 근데 큰 게 세타가 크니 3세타가 크니 당연히 3세타가 크니까 이게 큰 게 3세타로 보고 이만큼을 세타로 봤다는 뜻이야. 자, 마주 보는 게 여기가 세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몇 세타라고 얼마라고 할 수 있어? 180도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뜻이야. 근데 180도 된 거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뭘 적어야 된다? 일반각으로 적어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n. 다시 이 과정 다시 생각해서 적어봐. 지금 적어봐. 지금 생각해서 다시 적어봐. 그림 그리면서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해보자. 왜 저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방향이 반대로 된 거. 됐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세타 찾기 위해서 나누면 90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여기까지 했어. 자, 여러분한테 쌤이 지금 호도법으로 이불 안 하고 각도를 하고 있는 거야. 각도가 더 익숙하니까. 알아듣겠나? 그럼 여기서 봐봐. 호도법인 거 생각하면 실제로 몇 도와 몇 도 사이인 거 찾아야 돼. 180도와 306도 사이인 거 찾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n에 1, 2, 3, 4 넣어, 0, 1, 2, 3, 4 넣어보면서 180과 360 사이 되는 값을 찾아. n이 1일 때 세타가 몇 도가 됩니까? 212도가 답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세타는 도로 안 써. 호도법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210도로 쓰지 말고 호도법으로 쓰면 2분의 3파이로 써야 되는 거야. 사실은. 원래는. 알겠습니까? 쌤이 여러분한테 각도 설명한다고 저렇게 한 거지. 알겠나? 원래는 파이를 써서 적어야 돼. 호도법으로 써야 돼.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실제로 호도법으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될까? 다시 위에다 적으면. 이 세타는 파이 플러스 2n 파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그래서 n이 1일 때 2분의 3 파이.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알겠나? 호도법이 익숙해져야 돼. 자, 다음 유형 바로 넘어갑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유형 보면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해가지고 유형이 더 있어요. 뒷페이지 넘겨봐요. 유형 6번 보이나? 다음 페이지에 유형 6번. 봐봐. 상황이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인 경우 나와. 그럼 X축 대칭인 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를 봐줘. 잘 봐. X축 대칭으로 쌤이 작은 게 있으면 X축 대칭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린 것까지 이해되겠나? 화살표 2개 그린 거 보이나? 쌤이 기준으로 큰 거랑 작은 게 있을 거야. 알아듣겠나? 큰 거를 내가 알파라 생각하고 작은 거를 베타라 생각을 했다 치자. 그럼 작은 거랑 같은 각이 어디 있겠니? X축의 대칭이니까 이만큼도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크기는. 유형아 여기까지 따라왔나? 너 빠르나? 했죠? 다시 X축 대칭이라 했어. X축 대칭으로 그림을 이렇게 X축 기준으로 대칭으로 적었어 안 적었어? 그러면 이 화살표까지가 더 큰 거고 이 작은 위쪽의 화살표까지 작은 거야. 회전한 거는. 그 다음에 쌤이 뭐 해야 하고서 작은 각을 같은 데를 표시를 해봐. 여기 베타니까 여기를 베타로 적을 수 있어 없어? 두 개 더한 게 360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360도가 무조건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나 0도나 똑같아요. 360도를 했지? 근데 이게 일반각으로 써야 되니까 곱하기 n을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호도법으로 써야 되니까 2n파이라고 문제집에는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이거 좀 하고 몇 개 유형 좀 하다가 좀 쉬고 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봐요.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 어디축 대칭할까, 혜인아? 오케이, Y축 대칭을 합시다. 그럼 Y축 대칭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기를 가운데 그리면 애매해. 여기를 최대한 여기 가깝게 이렇게 그냥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이게 Y축 대칭의 그림인 건 알겠나? 그러면 큰 것까지를 있다고 치면 작은 것까지를 베타로 본 거야. 작은 거랑 같은 데가 어디가 같겠니? 대칭을 생각하면. 이만큼을 베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두 개를 합쳐야 180도가 될 거야. 그런데 일반 각으로 적어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n을 했다. 이렇게 기억한 겁니다. 이걸 호도법으로 쓰면 파이 플러스 2n 파이. 그래서 파이를 묶고 2n 플러스 1로 적힌 게 답니다. 저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믿음을 타봤습니다. 마지막 5번을 봐봐. 아, 3번으로 하자. 아까 1, 2, 3번이네. Y는 X 대칭은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보자. X축, Y축 그려서 안 그렸어?
y는 x라는 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게 y는 x가 있어 없어? 일단 이게 기본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여기서 대칭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봐. 그럼 1로 뻗은 게 있으면 1로 뻗은 게 있을 거야. 처음에. 그냥 이거 됐나? 그럼 어디가 더 크니? 이쪽이 더 큰 거야. 이만큼을 알파, 이만큼을 베타로 했는데 이 y는 x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다고 보고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두 개 합치면 몇 도? 90도가 되겠구나. 그런데 일반각으로 쓰니까 30도 곱하기 n을 적었다는 게 됩니다. 이거를 90도를 호도법으로 쓰면 2분의 파이고 2n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일 때는 이 식이다, x축 대칭일 때는 이 식이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식이 떠올라야 안 헷갈립니다. 셋 중에 뭘 해볼까? 613번 정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613번 봐요. 6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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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번. 이 정도면 앵무새죠. 앵무새 아닙니까? 세타랑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짝대기가 동경이 있어. 어디 대칭? Y축 대칭이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요렇게 Y축 대칭으로 적었어 안 적었어? 그럼 큰 게 얼마라고 했지? 이만큼이 5세타, 작은 게 세타야. 그럼 반대편의 세타가 똑같을 거니까 두 개 합친 게 6세타가 180도가 돼야 돼. 180도니까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게 답이야. 쌤이 식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서 바로 했다는 뜻이야. 해니 되나? 그러면 세타가 뭐라고 해야 돼? 6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n 파이가 된 거야. 자, 여기서 0, 1, 2, 3, 4 넣어가면서 이 사이인 걸 찾아야 돼. 0은 안 되지? 1이면 어떻게 돼? n이 1이면 6분의 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는 사이에 있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6분의 5파이 끝이에요. 공식 저 5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 그려서 이해를 해서 기억해라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자, 73쪽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것만 공식을 외우면서 해봅시다. 73쪽으로 펼쳐볼래요? 73쪽, 73쪽 다 쓰고 나서 자, 공식이 총 3개 있는데 2개를 외워서 응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들은 애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유 없이 외워야 되는 거야. 73쪽 맨 앞쪽에 있죠? 봐봐요. 여기 보면 중심각이 세타라 쓴 게 라디안 각이야. 호도폭 각이야. 그러면 L은 뭐다? R세타. S는 2분의 1 R래. 이 두 개를 외웁니다. 그럼 L 대신에 R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식이 나오겠죠? 이 공식을 외우는데 L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부터 하죠. L이 뭡니까? 호의 길이. R은 뭡니까? 반지름. 세타는 중심각의 크기. S는 뭘 나타냅니까? 넓이를 나타냅니다. 문자별로 뭐가 뭔지를 외우고 공식을 외우자는 거야. 자, 그럼 L은 R세타가 어떻게 나온 걸까부터 할까요? 여러분, 부채꼴일 때랑 원을 생각해봐. 부채꼴일 때는 R, 세타, L이 있고 원이 있으면 반지름이 R이고 N은 몇 도야?
360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쓰면 2파이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썼냐? 중심각의 크기와 코의 길이는 비례합니다. 중심각이 클수록 코의 길이는 커지겠죠. 비례하겠죠. 각도에 따라서.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코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중심각끼리 비교를 하고 길이끼리 비교를 할 거야. 중심각끼리 비교하면 세타 대 2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니? 중심각끼리 세타 대 2파이 비교했어. 그러면 부채꼴에서 코의 길이는 L이고 원에서의 둘레는 2파이 R 이렇게 비교를 했던 뜻이에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정리하면 L 곱하기 2파이는 세타 곱하기 2파이 R이야. 그래서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도 과정을 설명을 했지만 별 외울 과정같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L은 R 세타를 외우면 돼요. L은 R 세타를 그냥 외워요. R이 뭐다? 반지름. 세타가 중심각인데 호도법의 각입니다. L은 호의 길이야. 넓이도 어떻게 나냐면 사실은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해요. 넓이도. 알겠나요? 부채꼴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 원의 넓이는 뭡니까? 파이 R의 제곱 아닙니까? 잘 들어봐요. 부채꼴에서 각의 크기는 세타. 여기서 봐봐. 세타 대 2파이. 부채꼴의 각이고 얘는 원의 각이야.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곱하기 S가 파이 R 제곱의 세타. 그래서 2파이를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식이 여기 나온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공식을 설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것만 외우면 이 단어는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부채꼴 단어는. 자, 밑에 예제 같이 풀고 밑에 문제 풀고 예제도 같이 할 거예요. 576, 577번 가볍게 같이 해봅시다. 민영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식을 2개 적어놔. 아니면 다시 L은 뭐라고? R세타. S는 2분의 1 R를 적어놓고 시작을 할 때 시험지에 받자마자 적어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야. 더 귀찮으면. 제발. 그냥 위에 적어놔봐. 그러면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에 맞춰서 나와. 반지름 길이가 5고 중심각 크기가 4분의 8인데 반지름 길이가 알파벳으로 R이었고 중심각 크기가 세타였지. R과 세타가 있는 게 A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L은 뭐가 돼요? 4분의 5파이를 찾았어, 안 찾았어? 공식에 대입한 게 다지? 넓이는 뭡니까? S는 2분의 1 R인데 반지름은 5이고 방금 전에 호의 길이 찾은 게 4분의 5파이 아닙니까? 4분의 5파이를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8분의 25파이. 끝. 이해가 됐나? 좀 빠르나? 써볼래요, 그럼? 그지나? 좀 썼나요? 쉬워도 한번 써봅시다. 한번 앉아서 할게요. 다리가 아직 안 남네.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세타가 2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라는 건 L이 2파이. 이거 적었지 그냥. 공식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다시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를 써도 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돼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사실 L은 R세타야. 그러면 대입하면 2파이는 R 곱하기 2분의 세타를 적어서 R이 얼마입니까?
4파인 거 찾았어, 안 찾았어? 맞지? 그대로 넣어서 찾는 게 다야. 혹시 계산이 어려운 거 있으면 계산도 봐줄게요. 그럼 찾고 나서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S는 2분의 1 RL, 2분의 1하고 반지름 4 찾았고, 호의 길이 2파이 있지? 넓이는 4파이. 끝. 공식에만 넣으면 아름답게 답이 나옵니다. 됐나? 부채꼴 단어는 그래서 이거는 맞춰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되도록 맞춰야 돼요, 조금은. 다음 유형별로 갈 겁니다. 상감수 전에. 이거 유형 몇 개 안 되는 거 하고 좀 쉬고 할 테니까 조금 힘내봐요. 유형 7, 8, 9까지 일단 합시다. 7번 봐주실래요? 유형 7번. 78쪽이에요. 615번, 615번. 자, 쌤이 이제 지우고 쓰면서 같이 할 거예요. 식을 적고 내가 뭘 써야 될지를 계속 살펴보는 연습이야. 알파벳에 맞춰서. 호의 길이는 2파이고 넓이가 8파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L은 2파이라는 식이 있고 S는 8파이를 적었어. 이거는 문제의 힌트야.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공식 두 개 뭐 적으라고 했지, 쌤이?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L 적었어, 안 적었어? 민아, 이 공식 앞뒤 중에 뭘 쓰겠니? 뒤에 거 쓰겠지? 왜 뒤에 거 쓰는지는 보이지? 알파벳이 다 있어, 없어? S 대신에 8파이, 2분의 1 R 2파이를 계산해. 그럼 반지름 얼마야? 8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 8을 앞에다 넣어주면 L은 2파이니까 2파이는 8세타. 그래서 세타는 4분의 파이. 이제 질문 보자. 뭐 찾으라고 했지? 세타 찾아야 되니까 2번 끝이네. 그래서 공식에 알파벳이 뭔지 알고 하나씩 대입을 해서 계산해 봐야 돼요. 다음 유형. 잘 들어.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이거 모순의 길이가 7인 원뿔의 건널비를 물었어. 그럼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변항도부터 그릴까? 원뿔. 자, 입제도에 있는 원뿔을 열심히 그려볼게요. 원뿔 그랬죠? 자, 반지름 길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이 길이가 2라고 하는 거고 모선이라는 거는 옆의 길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들어. 원뿔 문제나 원기둥 문제의 핵심은 뭐냐? 전개도를 그려봐봐. 그럼 부채꼴과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칠판 봐라. 됐나? 그러면 문제 풀 때 이거를 항상 써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뭘 쓰냐? 조금만 유형 3개만 2개만 내보자. 자, 원뿔이나 원기둥 할 때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밑에 있는 원의 둘레랑 같은 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같은 생각 못하면 안 돼요. 알겠나?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보면 이만큼 길이가 7이고 여기 반지름이 2야. 쌤 쓰는 거 봐줘. 내 말은 문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잘 들어봐. 그럼 이 밑에 원의 둘레가 얼마입니까? 4파이죠.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뭐라고 할 수 있어? 4파이라는 것까지 알아듣겠나?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힌트가 L은 4파이가 있고 반지름, 큰 거 반지름 대문자 R로 적을게요. 7이라고 있다 할 수 있겠나? 질문 뭐 찾아야 될까? 건널비를 물었어. 자, 그러면 이 밑에 넓이, 이 넓이는 내가 반지름이니까 4파이라고 할 수 있어, 넓이를. 부채꼴 넓이 찾는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RL을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 공식 외운 거를. 그럼 이제 지금 찾아보면 반지름이 7이고 호의 길이까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7 곱하기 4파이를 계산해서 14파이를 찾았어. 그래서 답이 14파이랑 4파이를 더한 18파이가 건널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써볼래요? 써주세요. 다시 내용 정리하면서 좀 써봐요. 뭐가 중요한지 알겠나? 호의 길이랑 원의 둘레랑 같은 걸 생각해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까? 다시 해줄까? 역시 똑똑해요. 우진아, 다시. 호의 길이랑 원의 둘레랑 같아요. 원기둥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원기둥을 전개도 하면. 원이 두 개랑 직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의 둘레랑 가로의 길이랑 같다는 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항상 엮어서 나옵니다. 자, 다음 유형 8번. 8번 봐줘요. 아니죠. 유형 8번 어디 갔니? 유형 9번. 꽂히네요. 내가 봐온 거 8번 해놓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유형 중요한 게 있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 호의 길이가 아니야, 제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뭘 나타낼까, 부채꼴이 있으면?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를 합친 게 둘레입니다. 다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봐줘. 624번. 2R 플러스 L이 10이라고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나? 호의 길이랑 둘레의 길이는 다른 거야. 전체를 다 한 개 둘레야. 근데 문제는 넓이가 최대인 걸 물었어. 2분의 1 RL. 이게 넓이 공식이죠. 쌤이 이거만 쓴 이유가 L 대신에 12 빼기 2R을 적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6R이라는 2차식이 있네. 그러면 최대 최소를 물은 거야. 넓이가 최대인 거니까 최대값을 물었지. 2차식에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R제곱 빼기 6R 플러스 9 마이너스 9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습니다. 마이너스 R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9니까 반지름이 3일 때 넓이가 9가 되겠다. 그때 반지름 길이를 물었으니까 반지름 길이는 3이 답이 되겠네요.